일어나. 자, 그래서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1번 이제 주기율표가 있어서 이제 그 주기율표에 뭔가 해당하는 걸 좀 찾으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다부터 시작해서 마야, 이제 요 라인을 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걸 특징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다에서 마는 모두 1족이다. 그럼 1족이라는 것까지는 맞거든? 그쵸? 근데 1족에 해당하는데 걔네들이 전부가 알칼리 금속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틀렸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이나 산소하고의 어떤 반응성을 비교하려잖아. 그럼 라와 마를 비교하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라보다는 뭐가 크다? 마가 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에 라와 마의 두 원소의 만약에 밀도를 비교하면 둘 다 밀도가 1보다 뭐야? 작은 거죠. 그래서 물보다 작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물 표면에서 뭐 한다? 반응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어서 이제 얘는 가하고 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가가 요거잖아, 가. 요게 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가가 족을 뜻하는 거고, 나는 이제 요거 숫자를 뜻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 주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아직 족하고 주기를 헷갈리면 큰일 나. 그래서 기억 보면, 같은 가에 속하는, 같은 가니까 이제 같은 족이 되겠지. 같은 가에 속하는 원자들은 이제 전자수가 같은 게 아니고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 다음 니은에 같은 가에 속하는 원소들은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자,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디귿 같은 나에 속하는 거야. 그럼 같은 나에 속하는 거니까 같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계속 커지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요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여긴 빼면 예를 들면 요게 하나, 요게 두 개, 요거 제끼면 여기가 세 개, 여기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의 몇이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커지다가 결국 0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에 바하고 자. 그죠? 바하고 자에 대한 설명. 그럼 일단 바를 잘 보시면 바가 여기상으로 봤을 때 3주기에 13족인 거야. 그러니까 바가 뭐가 되냐면 요 놈이 알루미늄이 되고 그 옆에 4가 있으니까 얘는 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플로린이고 얘는 네온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전기 전도성은 바보다 아가 크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바하고 아가 있을 때 바는 금속이고 아는 비금속이니까 바가 이제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4. 그럼 4니까 규소잖아. 그럼 4는 탄소와 같은 수의 원자과 전자수를 뭐 하는 거야?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럼 탄소와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갖는데 뭐에 속하는 거다? 준금속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렸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반응성은 아가 자보다 뭐하다? 크다. 그지? 아는 플로린이고 자는 뭐기 때문에 네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로린이 네온보다는 반응성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되겠어요? 이해되냐? 답이 몇 번? 답이 4번이야? 응? 답이 뭐냐고. 답이. 아, 답을 모르겠어? 아니, 기억에 바보다 아가 크다 했잖아. 그럼 바보다 아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니은도 틀렸잖아. 그럼 디귿, 반응성은 아가 자보다 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2번이 되겠죠.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기억 보시면 A와 C. 그럼 A와 C니까
A와 C를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꼭 빼야 되는 게 이제 A가 되겠죠. 이건 수소니까. 그래서 C만 여기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바닥 상태를 만들었을 때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뭐하다? 같겠지. 왜냐면 둘 다 똑같이 3주기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B하고 C가 안정한 이온이 된대. 그럼 B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뭐 하는 거야? 그 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B하고 C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어올 때는 비활성 기체, 여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누구니까? 네온이 되잖아. 그래서 네온과 같은 이제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A하고 E 중에 원자가 전자수가 제일 큰 게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조개 몇의 자릿수? 자, 1의 자릿수가 되겠죠. 그러면 D가 17쪽에 속하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제일 커서 7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3번. 자, 위 주기율표에서 가에 해당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가니까는 여기잖아요. 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리튬 밑에 있는 거니까 나트륨이 되겠지. 그래서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 칼로 쉽게 자를 수 있고 공기 중에서 쉽게 뭐한대? 쉽게 산화하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원래 산화라는 게 이거거든. 영어로 치면 악시데이션이어서 산소하고 결합해서 변화한다 이런 의미.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산소하고 뭐 할 수 있다? 결합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 다음 니은에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가 알칼리의 의미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은 뭐 하냐면 붉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를 봤을 때 물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를 밝게 타오르게 하냐 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이제 그 물하고 반응했을 때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는데 그 발생하는 기체의 이름이 뭐냐 하면 수소기체예요. 수소기체. 그럼 이제 수소기체인데 수소기체가 꺼져가는 불씨를 밝게 타오르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이건 중학교 개념인데 보통 우리가 꺼져가는 불씨를 밝게 타오르는 거는 산소야. 산소. 조연성이기 때문에.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산소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니까 이제 수소는 이런 성질을 갖지 않고 수소는 예를 들면 성냥불을 갖다 대면 뭐 해야 돼? 펑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겠어. 가연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구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위에 임의의 원소에 대한 설명. 그럼 일단 기억 보시면 A하고 C가 알칼리 금속이냐라고 했으니까 A는 수소니까 뭐 한다? 알칼리 금속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끼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알칼리 금속이 되니까 당연히 고체일 때 전기를 뭐 한다?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되고 C하고 E가 결합한대. 그럼 C하고 E가 결합하니까 무슨 결합하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이온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한 화합물의 구성 입자는 모두 어떤 전자 배치를 갖냐 이거잖아. 그럼 C는 아까 했듯이 헬륨의 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는 네온의 전자 배치에 7개를 갖고 있는 놈이 되니까 얘는 하나 잃어버리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하나 얻으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자 모두 B와 같은 전자 배치냐라고 했으니까 뭐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임의의 원소 2래. 그럼 2니까는 할로젠이잖아. 그죠?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기억이 금속하고 뭐 한다? 금속하고 잘 반응하지.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금속하고 잘 반응하기 때문에 자, 염을 생성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7쪽에 속하니까 원자가 전자는 7개가 되고 17쪽에 속하니까 전자를 하나 얻으면 이제 비활성 기체가 되니까 음이온이 되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5번에 DF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럼 DF니까 할로젠이니까 일단 기억되겠죠. 할로젠 원소다. 그 다음에 니은의 이제 지엽이죠. D2F2가 무슨 상태냐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D2F2가 무슨 상태냐 물어봤으니까 한 번만 다시 써보면
F2, Cl2, Br2, I2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두 개는 기체, 얘는 액체, 얘는 고체죠. 그죠? 그러면 DF를 물어봤으니까 둘 다 뭐가 된다? 둘 다 기체다. 그래서 완전 지업이죠. 그 다음 디귿. 금속 원소와 반응을 잘해서 뭘 만드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만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염이 이제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도 역시 지업이어서 BF. 그렇지? BF에 해당하는 물질의 이용이 바르게 짝져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뭐 답이 뭐야? 그냥 간단하게 답이 뭐야? 답이 2번이죠? 그렇잖아.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이제 리튬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 틀렸지. 그럼 만약에 다 해보면 수영장 소독할 때는 뭘로 고쳐야 돼? F로 고치는 거죠. F. 그 다음에 광고용 풍선 속의 기체잖아. 그럼 요거는 B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치 예방용 치약 하니까 뭐 하면 돼? D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처에 사용하는 소독약이잖아. 그지? 그럼 이건 여기 없죠? 그잖아. 아이오딘 같은 게 이제 빨간 약이라 해서 상처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원소 A하고 F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화학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A하고 D가 결합한대. 그럼 A하고 D가 만약에 결합을 한다고 치면 무슨 결합하는 거야? AD니까. 그게 구분이 돼야 돼. AD 무슨 결합이야? 응? 아, 그래? AD니까 A는 수소고 AD잖아, AD. 그럼 D면 뭐니까? 플루린이잖아. 그럼 플루린화 뭐가 돼? 수소죠? 그럼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수소니까. 그 다음에 C하고 B가 결합할 수 있냐는데 C하고 B는 결합을 할 수 없겠지. 왜냐면 B가 비활성 기체니까. 그 다음에 G하고 F. 그럼 G하고 F니까 G는 칼륨이고 F는 염소잖아.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FF는 무슨 결합하는 거야? FF는 그냥 ClCl이잖아. 그죠? FF면 ClCl이니까 이제 공유 결합을 이제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봤을 때도 어떤 결합을 형성하는지 이제 그런 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다음 6번. 자, B와 E에 대한 설명. 그럼 B와 E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은 17쪽이니까 할로젠이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 얘기하면 7개고, 그 다음에 수소와 결합한 후에, 알지? 수소와 결합하는 건 할로젠화 수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와 결합한 후에 물에 녹이면 아까 액성이 뭐가 되는 거야? 산성이 되겠죠. 그치? 염기성을 띠는 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니까 할로젠은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시오. 일단 기억해 보시면 A의 이온의 전자 배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비활성 기체 기준하면 A의 이온의 전자 배치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잃어버리면 이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그다음 니은에 A와 B가 이온 결합을 통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A는 뭐고? 금속이고, 그지?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니까? 비금속이니까 자,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디귿. C와 E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이야. 그럼 C는 2족에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E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E는 17쪽에 있으니까 이제 1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결합은 1대 2로 해야 되니까 C에 2에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얘들이 알려면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임의의 원소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리지. 근데 이게 보통 선지상으로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그냥 얘들은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전하량이 2대 1이네? 그럼 결합은 1대 2로 하네? 그럼 이것도 답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항상 앞에를 금속을 쓰고 뒤에를 비금속을 쓰는 형태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지가 기억 선지가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면 1번이 이렇게 나오면 니네는 그냥 100% 이걸 골라버려. 그냥 마법처럼. 그래서 항상 임의의 원소 기호로 나온다고 쳐도 금속과 비금속은 뭐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해서 쓰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금속을 앞에 쓰고 비금속을 뒤에 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은 알카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실험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이 뭐냐면 리튬 조각을 칼로 잘라서 그 칼로 자른 거에 단면이 변화되는 걸 뭐 한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자르면 자르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뭐야? 금방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한다?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 그리고 이게 쌀알 크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덩치를 이용해서 실험하게 되면 이게 폭발할 염려가 있어서 아주 작은 크기의 리튬 조각을 물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 넣은 후에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뭐 그랬을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금속이 뭐 한다? 물 위에 떠서 반응하는 거야. 떠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다는 나의 비커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2~3방울 넣은 후에 수용액의 색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알카리 금속을 물에 집어넣으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무색에서 뭘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의미는 염기성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라는 이제 리튬 대신에 나트륨과 칼륨 같은 걸 사용해서 이 똑같은 과정을 뭐 한다? 반복해서 실험을 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선지를 보면 기억은 금속이 산소하고 뭐야? 반응해서 생긴 결과지. 광택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 니은에 다의 수용액은 뭘 띈다? 염기성을 띈다라는 의미가 이제 됐고, 그 다음 디귿에 알카리 금속은 이제 물에 뜨기 때문에 다른 금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8번 해볼게요. 8번. 자, 그림은 물에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넣었을 때의 반응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럼 이제 요게 매우 격렬히, 그 다음에 격렬히 활발하게 반응한다 했으니까, 반응성에 뭐가 있는 거야? 반응성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알카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요게 칼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나트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리튬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비교하면. 그래서 기억에 가는 물에 리튬을 넣었을 때 반응시킨 모습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 니은에 물과의 반응으로 모두 다 무슨 기체다? 모두 다 수소 기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과 반응 후에 수용액은 모두 뭐가 된다? 염기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9번 해봐. 9번. 뭐 똑같은 문제니까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 골랐지? 그래서 답은 몇 번 고르시면 되냐면 5번 고르시면 돼요. 왜냐면 기억선지에 가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트륨과 칼륨의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두 금속 모두 단면의 광택이 사라졌는데 그 광택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예를 들면 뭘 생각해보면, 시간을 생각해보면 칼륨이 나트륨보다 훨씬 빠른 거야. 알지? 그래서 그 반응하는 시간을 쟀을 때 반응성이 큰 것들이 색깔이 훨씬 더 빨리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 10번. 자,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 지금 앞에서 쭉 했으니까 일단 기억 틀렸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금속하고 뭐 한다? 반응을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할로젠이란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중에 표백이나 살균 작용을 하는 것들이 뭐야? 존재하니까 이제 답은 이제 3번만 되겠지.
자, 그다음에 11번. 자, 다음은 할로젠 원소 X에 대한 자료다. 실온에서 액체다니까 바로 뭐 해야 돼? 브로민. 맞지? 할로젠 원소 중에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건 이제 브로민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2번. 자, 12번은 30초 드릴게요. 풀어봐. 됐어? 일단 X, Y가 누군지 찾을 수 있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X, Y가 누군지 찾는 게. 주혜야, 다 풀었어? 아, 모르겠어? 시우는? 아, 모르겠어? 몇 번 나왔어? 아, 2번 나왔어. 답 2번이죠. 자, 여기 잘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여기거든? 여기죠? 그치? 왜냐면 이제 원자가 전자수가 X하고 Y를 놓고 봤을 때 몇 배래? 3배다 이거잖아. 그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건 비율이잖아, 비율. 그래서 화학에서의 비율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화학에서 비율이라는 건 상대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지? 그러면 비율이니까 상대값이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그냥 이 숫자 그대로를 써보는 거야. 알았지? 3대 1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2주기 몇 족이랑 그치? 2주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1이라는 정 똑같잖아. 그럼 2주기 13족이랑 3주기 몇 족? 3주기 1족 이렇게. 그러면 3대 1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대 1이니까 모두 가능해? 6대 2도 가능해요. 그지? 6대 2도 가능하면 2주기 16족에 뭐다? 3주기 2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든?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Y의 양성자 수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얘네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왜냐면 3주기 1족이라고 하면 나트륨이잖아. 그럼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짝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자, 요 정도가 내신이에요.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 얘는 2주기 몇 족 원소랑 16족 원소랑 3주기 몇 족 원소, 3주기 2족 원소다. 이제 이게 결론이니까 X는 산소가 되고 Y는 뭐가 된다? 마그네슘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통합과학이 개념이 없어. 그렇지? 개념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문제들은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문제를 꽈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문제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 문제 이제 풀면 이런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이제 2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번 기억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제 수소 기체를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할로젠 원소는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냐라고 했으니까 이건 금속의 성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자연계에서 주로 순수한 원소 형태로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러진 않아. 알았지? 워낙 반응성이 뭐한 애들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애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알카리 금속이 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거고 할로젠 원소가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원소 상태보다는 뭐야? 다른 거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네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다. 그럼 이랬을 때 이 원소들의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17쪽 원소잖아. 그럼 일단 뭐가 된다? 일단은 무조건 이원자 분자여야 돼요. 맞지? 공유결합해서. 그 다음에 모두 뭐 한다? 독특한 색깔이 있다. 그래서 F는 무슨 색? F는 무슨 색? 옅은 노란색, 그 다음에 CL은 노란색, 브롬은 빨간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그래서 실제로 뭐 교과서나 뭐 모든 문제집에 할로젠 원소는 특유의 색이 있다라는 게 다 언급을 하긴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실온에서 모두 기체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했지. 기체, 액체, 고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쪽 원소가 아니고 이제 17쪽 원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15번. 자, C에 대한 설명이래. 그럼 이제 C를 추리라는 거잖아. 그럼 제일 첫 번째 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네온이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남는데 3개 중에 금속 원소냐라고 했으니까 금속 원소가 여기서 리튬하고 뭐가 있으니까 나트륨이 있으니까 A, B가 리튬 아니면 나트륨이 되니까 나머지 하나 C는 이제 플로린이 되겠지. 그래서 뭐 순서도 문제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2주기 17쪽 원소지.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완전히 외워야 돼. 알지?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2개가 되고,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냐라고 했으니까 알카리 금속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막 이런 여러 분야에 쓰이냐, 막 다 뒤섞여 있는 거지. 뒤섞여 있으니까 그냥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16번 문제 같은 게 원래 이제 내신 형태에 나오는 구조야. 왜냐면 우리가 쓰는 무슨 K 껍질에 몇 개 이런 거는 안 쓰는 표현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잖아.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친절하게 중심에 뭐가 써 있어. 중심에 양성자 수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걸 원자번호로 해서 그냥 풀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껍질을 세니까 그냥 2주기에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2주기에 1쪽이니까 리튬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얘도 껍질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뭐가 된다? 3주기에 뭐가 된다? 3주기에 1쪽이다. 했으니까 이제 나트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도 껍질이 몇 개인데 껍질이 4개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4주기에 1쪽이니까 이제 칼륨이다. 뭐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다 세면 분명히 다 세다가 뭐야? 숫자를 잘못 인지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껍질을 잘 보시고 바깥쪽을 세시는 게 낫겠죠. 어차피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이제 제일 바깥쪽에 다 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는 게 아니고 같은 족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하고 반응해서 모두 다 이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17번. 자, 옳지 않은 거 고려. 그냥 바로 답이 뭐야, 얘들아? 바로 1번이죠, 그냥. ACG는 양이온으로 되는 알카리 금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원자 A하고 D의 전자 배치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 중심에 원자 번호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보면 얘는 수소고, 얘는 산소고, 얘는 플로린이고, 얘는 나트륨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억을 보시면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같냐라고 했으니까 뭐 틀렸겠지. 금속, 비금속이니까. 그 다음 니은에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잖아. B하고 뭐다? B하고 C예요. 그럼 B는 아까 설명할 때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중에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값의 전자수가 몇이야? 2예요. 산소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2쌍이고 플로린은 참여할 수 있는 게 하나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B가 C2보다는 이제 더 뭐 하냐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B하고 D가 결합하래. 그럼 B하고 D가 결합하니까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이 2대 1이니까 결합은 1대 2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B하고 D는 2대 1이 아니고 자 1대 2의 비율로 결합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제 등장을 무조건 할 거야. 내신에서 이렇게 생긴 문제가 등장할 건데 어차피 이렇게 가로치고 어떤 특정한 전하량을 띄고 있다는 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애는 무조건 비활성 기체란 뜻이야. 알지? 전자 배치가 무조건 비활성 기체야. 그러면 전자 배치가 현재 비활성 기체인데 그냥 껍질을 3개 세면 아,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아르곤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르곤에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아르곤에 전자 배치하는 과정이 2 플러스가 돼서 아르곤인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뭐야? 원래대로 치면 아르곤에 비해서 전자가 2개 더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그 2개가 나가서 아르곤에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야? 칼슘이지, 칼슘. 그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20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그림은 화합물 A, B의 결합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딱 봤을 때 얘는 껍질이 3개 있고 얘는 껍질이 뭐야? 2개 있잖아. 그럼 얘는 아르곤에 전자 배치를 하면서 2개 잃어서 이게 된 거고. 그죠? 무슨 말이 되겠어? 응.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개 뭐해서? 2개 얻어서 뭐가 된 거야? 네온에 전자 배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바꿔 표현하면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해서 몇 개 갖고 있다? 6개 갖고 있는데 2개 얻어서 네온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칼슘이 되는 거고 얘는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에 2 마이너스니까 이제 산화칼슘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에 A 플러스는 이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니은의 주기는 서로 뭐하다? 다르다라고 보면 되고 화합물 A하고 B가 만들어질 때 2 플러스에 2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몇 개 이동했냐면 2개 이동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딱 27번까지만 할게. 금방 해, 금방.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조금 생각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그림은 수소,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제 염화나트륨. 이제 얘네들을 이제 쭉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을 보시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1개고 원소의 종류가 1개야. 알았지? 그럼 원자 수도 1개고 종류도 1개니까 누가 되냐면 네온이 되겠죠. 그치? 어떤 거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은 원소의 종류는 1개인데 그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 수는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한 종류인데 원자 수는 2개니까 자, 수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 수는 2개인데 원소의 종류도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그치? 개수가 2개인데 종류도 2개니까 NaCl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H2O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러면 기억에 이온 결합 물질은 기억 디귿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틀렸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원자 분자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수소니까 이원자 분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니은과 리을이냐 라고 했으니까 수소하고 물이니까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료도 되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돼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CO2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쓰잖아. 그럼 그때 얘기했지. 여기서 말하는 이 원소 기호가 뭐가 되는 거야? 종류예요, 종류. 알았지? 그리고 이런 두 종류의 원소를 갖고 이산화탄소가 되게 해서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몇 개가 2개가 결합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3원자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와 개수를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가에 해당하는 원소가 몇 가지냐고 했어. 그럼 여기서 금속에 속하는 원소가 몇 개냐고 했으니까 금속은 누구만 되는 거야? A만 되겠죠. 2주기 1족이니까. 그래서 금속에 속하는 거니까 이게 A가 되겠지. A가. 그래서 기억에 가에 해당하는 원소는 2가지냐라고 했으니까 1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기역에 해당하는 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를 적용할 수 있냐 이거거든. 근데 기역에 어떤 걸 적용했을 때 C하고 E가 같은 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같은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건 둘 다 이제 17쪽 할로젠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E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한 이온이 되면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1- 그러니까 2-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하냐 이거잖아. 그러면 전하량이 2대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결합비는 1대 2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Y분의 X하라 했으니까 이제 2분의 몇이 되냐면 자,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랑 몇 마이너스? 자, 2 마이너스. 그럼 전하량이 3대 2이기 때문에 결합은 2대 3이 되겠지. 그래서 A는 2고, 자, B는 3이 되겠죠. 맞냐? 근데 지금 맞게 했지? 뭐 틀렸냐? 맞죠? 그래서 Y분의 X 대 A분의 B 하면 몇 대 몇이 나오냐면 1대 3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이온 결합 물질 식을 세우는 건 전하량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은 이온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온들이니까 어차피 전자 배치는 무조건 뭐야? 비활성 기체일 수밖에 없어. 알았지? 이온들의 전자 배치니까 비활성 기체밖에 없으니까 얘는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나 잃어서 네온이지. 그러니까 누구다? 자, 나트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인데 하나 잃어서 아르곤이잖아. 그러니까 칼륨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뭐야? 아르곤의 전자, 얘랑 똑같잖아.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2개 얻어서 아르곤이 된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좀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금속 원소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1개가 아니고 2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와 B는 나트륨, 칼륨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족 원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가로줄에 위치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4죽이고 얘는 3죽이니까 같은 가로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자, 다음은 임의의 원소에 대한 자료다. 그럼 첫 번째, A는 한 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자가 전자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A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원소 중에 C가 가장 큰 족에 속하는 원소다 했으니까 여기서 가장 큰 족에 속하는 거잖아. 그럼 가장 큰 족은 뭐가 제일 크니까? 18족이 제일 크니까 여기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D가 C보다 뭐하다? 작대. 알았지? 원자 번호는 D가 C보다 작으니까 D가 C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D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A, B, C, D니까 여기에 B가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럼 기억에 C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냐라고 했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이온이 되면 1족에 속하니까 A 플러스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B하고 D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잖아. 그럼 B하고 D로 이러니까 B하고 D지. 그럼 B는 2 플러스고, 그 다음에 D는 1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이 2대 1이니까 결합은 1대 2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자, 그림은 수소 분자의 형성 과정이다. 그럼 수소 분자는 분자를 형성하면 헬륨과 성질이 같아지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니은에 수소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뭐야? 만들어진 거지. 그죠? 전자 구름이 서로 겹쳐서 전자를 이제 한 쌍 공유하는 거지. 그 다음에 결합 중 하나의 수소 원자는 전자를 잃으냐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이온 결합이 아니니까 잃고 얻고 관련이 아니고 그냥 공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7번까지만 할게요. 자, 2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게 뭐야? 공유 결합이고, 그 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건 이온 결합이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이루는 원자는 뭐 한다? 당연히 이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뭐 한다?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숙제는
저번 시간에 EBS 개념 완성 다 풀었니 얘들아? 어? 그럼 안 푼 사람은 오늘 여기 화학까지 다 끝났으면 개념 완성 책으로 봤을 때 누구 책 있냐? 책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다 했냐면 어디냐? 오씨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83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돼. 왜? 어차피 안 풀 거잖아.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그래서 83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면 돼. 됐어요.